10월 28일 목요일 밤 9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상징 조작. 상징 조작은 의도된 상태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 상징 조작이고, 자발적 동조. 자발적 동조는 의도한 바 없이 조작된 상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자발적인 동조.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부역을 하게 되는 시대 반동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시대에 계속 있어 왔고, 이제 그 과실을 지금 좌익들이 따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아일보, 일본인들 귀무덤의 역사 알면은 한국에 사죄할 거다라고 주 레바논 일본 대사 전직 아마키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명나라 군사들과 귀 거래를 하고 코 거래를 하고 했던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임진왜란은 조선 분할 전쟁이었습니다. 아예 일본군들은 조선을 적수로 삼아서 한반도에 들어온 게 아니라 명나라를 치러 갈 거니까 길을 터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대로 시대가 400년 지나가지고 역시 아시아를 치기 위해서 조선으로 이제 들어왔던 것처럼 그런 조선 분할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명나라는 자기들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전장으로, 그리고 군량미를 충족할 수 있는 조선에 와가지고 거기를 링 삼아서, 경기장 삼아서 거기서 싸웠을 뿐인 것이죠. 조선을 도와주러 왔던 게 아닌 겁니다. 마치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자기 나라로 들어올 것을 막아내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 한반도를 이용했던 것처럼,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지나가는 것보다 명나라 군사들이 지나가면은 찬빗으로 긁은 듯 싹 틀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들어왔을 때 조선 조정이 너무나도 무능하고 착취적이고 하다 보니까 조선인들 일부 상당수가 외군들을 환영을 하고, 또 그 외군들도 그 지역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거점화하기 위해서 세금 제도를 대폭 완화시켜주고, 그래서 일본군들이 한양으로, 도성으로 진격해 나갈 때 조선인들이, 백성들이 길을 가르쳐주고 막 그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400여 년 시간이 지나서 한일 합방이 되었을 때 아프간에서 보이는 그런 난민들, 베트남 공산화되었을 때 보트 피플 같은 그런 난민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총 한 방 안 쏘고 소요 사태 한 번 안 일어나고 조용하게 일제로 합병이 되었던 것이죠. 한국일보 10월 25일 독도의 날, 대구 경북이 독도로 하나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종 황제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온 세계가 알게 되기를. 오늘은 고종 황제가 칙령을 발표한 중요한 날입니다. 이를 기념해 재현 배우가 고종 황제 복장으로 칙령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고종 황제의 칙령으로 독도가 획득되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편입시켜 버린 겁니다. 일본이 이 땅에서 물러갈 때 검문도, 제주도, 울릉도는 계속 우리가 자기들이 하기를 원했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그대로 편입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를 세워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무단 점령하고 있는 거다,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다라고 아직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역사관을 갖고 때만 되면은 머리에다가 독도수호라고 해서 띠들어오고 이렇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뭐 포항시장, 경북교육감 다 마찬가지인데요. 경향신문 5.18 묘지에서 무릎 꿇은 전두환 고향 주민들, 합천에서 이 주민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여기 보니까 등판에 진보당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진보당. 진보당이 그냥 주민들입니까? 근데 이해는 됩니다. 경남 지역이 원래 뻘건 고장입니다. 경북도 마찬가지, 대구도 마찬가지. 원래 좌익의 고장들이죠. 그 속살을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경향신문 스마트폰을 든 독립운동가들이다 이렇게 해서 패러디를 했습니다. 이색 캠페인 시리즈물 안중근 뭐 유관순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패러디를 해놓고 있고, 트럭에다가는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지도는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중근의 모습과 이렇게 단지 그 동맹이라고 할까요? 가고를 새길 때 손가락 그 잘랐던 그 사진 딱 붙어 있죠. 이 사진, 이 손바닥 사진 붙어 있는 뭐 티셔츠 또 스티커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조들이 피를 흘리면서 독립을 일궈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분 피를 흘린 사람들 있죠. 그런데 항일운동과 이제 대한민국 건국운동과는 사뭇 다른 것인데, 뭐 어쨌든 있었다 치지만, 정말 안타깝지만은 피 흘린 선조들 때문에 대한민국 일본으로부터 풀려나고 대한민국 건국이 된 게 아니죠.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놓은 것은 중국 지도도 그렇습니다. 중국 중공 공식 지도에 우리 대한민국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좌익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맞닿게 되는 겁니다. 친중적인 속성과 종북적인 속성까지 같이 연결된다는 것을 나는 종북은 아니야 라고 순진한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다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중앙일보, 안중근 조카 며느리 박태정 여사 별세했다. 아까 여기 안중근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김구를 추앙하지 않습니까? 보통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극도의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김구가 안중근 집안에 대해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한번 공부해보면 무언가 머릿속에서 뒤틀리는 혼란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될 겁니다. 경향신문, 홍범도 장군 추모식, 대전에 어린아이들 합창단이 가서 추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끔찍한 사진이 나오고 있고요. 세계일보, 항일 무장투쟁 영웅, 애국정신을 계승한다. 홍범도 장군 순국 78주기 추모식이다. 홍범도의 애국정신을 계승을 하게 되면은 이 땅은 러시아 식민지가 되는 거거든요. 러시아 식민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문재인 씨가 집권하고 난 직후에 독립문 앞에 가가지고 태극기 들고 항일 코스프레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수 시연이라고 하는 남자 마라톤 뛰어가지고 거기에서 꼬린 지점을 해가지고 뭐 퍼포먼스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독립문, 독립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은 항일과 관련된 거라고 이제 착각을 했던 그런 빙시 같은 짓을 했던 것이죠. 그것처럼 홍범도의 애국정신을 계승을 하게 되면, 홍범도는 소련 공산당이잖아요. 러시아 공산당이잖아요. 한국일보, DJ 정신으로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자. 목포에서 김대중 평화회의를 개최한다. DJ 정신으로 인류의 위기를 극복을 하려면 전 세계가 핵무기로 무장해야 될 겁니다. 김대중 선상님은
우리 고혈 같은 세금을 북괴에다가 보내가지고 북괴 독재 정권을 존속 유지시켜 주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터준 사람입니다. 연금술사라고 하죠. 아직까지 근데 일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심상정 씨가 김해 봉화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너럭바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문지르고 있습니다. 정작 노무현 대통령은 유서에서 조그마한 비석만 놔라, 화려하게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유서를 남긴 바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매년 가서 거기에서 안수 기도회를 합니다. 돌을 문지르면서. 신바트의 주전자하고 램프하고 똑같습니다. 예. 5.18 가가지고 거기 가서 비석 문지르면 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와서 이제 이 바위 문지르면 표 나온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또 베트남의 호치민, 죽고 나서 그 다음 인간들이 우상화를 하는데 이용을 해먹죠. 동상 세우고 뭐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봉건 시대를 타파를 하자, 그리고 미신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말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동자 천국, 노동 가치를 가장 상단에 올린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르주아가 돼버렸죠. 노조 상류층이. 밑에 노조들은 다 이제 땔감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야말로 부르주아들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아이들 좋은 공부시키고, 부르주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계급 사관 놀이 하면서 이제 땔감 놀이 하고, 자기들 자리까지 세습까지 하고, 자기들 구역을 독점하고, 자기들이 욕하고 하지 말자고 하고 타도하자고 했던 거 그대로 자기들이 다 100% 실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상화하지 말자고 하고 우상 숭배를 하죠. 특히나 우리 한국의 좌익들 중에서는 뭐 좌우 따질 것 없습니다만 전보로도 가고 이 완전히 뒤틀려 가지고요, 강력 변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강력 변종. 세계일보 14억 숨은 목소리 대변하는 14명 인권운동가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709 사태 관련 중국 인권운동가들, 공산당 아닌 독립적 대의원 출마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5.18 관련된 단체, 부마 관련된 단체, 이런 분들, 4.19 관련된 단체, 이런 분들, 자유민주를 위한 운동 맞죠? 그렇다면 이런 중공에 대해서, 신장 위구르, 소수족들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줘야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 수용소 실태에 대해서 목소리 내줘야죠. 과거에 북한으로 북송되었던, 속아서 넘어갔던 그런 제일교포들에 대해서 목소리 내줘야죠. 홍콩 사태에 대해서 목소리 내줘야죠. 저는 굉장히 미심쩍은 눈으로 그 단체들을 봅니다만, 이제 시대에서 면책을 하려면, 그리고 자기들도 보험 가입을 하려면 일관성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민민주화 세력이 아니고 자유민주화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연기로라도 늘 전두환 군부 독재 뭐 말하지 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저 후기 조선 독재에 대해서 규탄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2008년도에 옛 서울시청 본관 태평호를 철거했다. 그것을 이제 비판한다. 남길 것의 가치를 공유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경향신문을 위시한 좌익 언론들이야말로 흔적 지우기, 흔적 뒤집기에
달인들 아닙니까? 근데 또 저렇게 선별적으로 저건 또 저렇게 비판을 합니다. 2008년도에 없앴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선일보 광고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아니야 문제는 안보야 죽고 사는 문제야 전쟁이냐 평화냐 라고 하는 말로 장난치지 마라. 우리 한국인들은 문해력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OECD에서 밑바닥 순위에 있고요. 반면 일본은 상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해력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하는 것이 수단과 목적이라고 하는 양립할 수 없는 덩치될 수 없는 단어를 조합을 해놨는데 거기에도 넘어갈 정도면 이거는 문해력이 낮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 가지고 말 장난하는 것만 조심하더라도 우리가 선동되는 데는 참 많이 피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상징 조작이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한번 빼들어 봤습니다. 항일 독립군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 자서전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공산주의자입니다. 항일운동에 이어서 공산주의 노선, 민족주의 노선, 민족주의 노선은 공산주의 노선과 결국은 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노선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광복이라고 하는 단어, 독립유공자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사용을 했던 것이죠. 항일운동은 그것대로 치하하고 항일운동에서 이어진 대한민국 건국 유공자들을 따로 선별했을 필요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뭉뚱그려져 가지고 역사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비록 항일운동에서 조선의용군 출신이에요. 항일운동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하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가셨습니다만 뭐 항일 전투를 벌리다가 그리고 이제 일본의 교도소에 투옥이 되고 거기에서 다리 치료를 받지 못해 가지고 썩어 가지고 절단하게 되어 가지고 이제 외다리 인생으로 이제 일생을 마지막 삶을 마감하고 했던 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분들은요 정이 가요. 왜냐하면은 일관성이나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나왔나요?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른바 박헌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성의 운동권 이론가가 있고 그 이론가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 여성 그 두 주인공이 펼쳐지는 그런 해방 전국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런 말이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여성 같은 경우 남성은 이제 죽어버렸어요. 일찍 막 맹렬하게 운동을 벌리다가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여성이 그런 말을 해요. 공산주의가 정말 좋다고 그렇게 운동을 했건만 나중에 공산주의자들의 실체를 보니까 악마들이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못 보고 일관되게 순수하게 그렇게 공산 운동을 하다가 벌리다가 죽어버렸던 그 남편, 그 남자 혁명운동가가 차라리 행복했지 않을까. 자기는 너무 괴롭다. 양쪽을 다 봤기 때문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 기억이 제가 납니다만은 김학철이라고 하는 분은 그래도 순수하게 일관성이나마 보였던 분입니다. 지금 계급 사관 투쟁 놀이하면서 부르주아가 되어버렸던 우리 노조 상류층하고는 완전히 색깔이 다른 사람이고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세도가들이 자기들은 좋은 진귀한 물품을 다 쓰고 백성들은 피폐하게 살게 하고 좀 있으면 착취를 하고 그래서 무명천으로 옷을 입고 그걸 우리가 또 백의민족이다. 흰 옷만 입었기 때문에 착한 천사 같은 민족이었다. 거기에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칼질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알라 말장난같이 그렇게 역사를 서술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지금 북한에도 일본 밥솥이 전자제품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고위층들은. 그리고 지금은 남한의 쿠쿠 밥솥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알아준다고 합니다. 예, 그런 후기 조선 같은 비참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그래도 일관성이나마 있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중국에서 이제 또 활동을 하셨는데, 중국에서 마오쩌둥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글을 쓰기도 하셨어요. 20세기의 신화라고 하는 챕터에 나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그리하여 초혁명적인 구호로 선동을 하는 한편 근로자들을 나라의 주인이라고 치살리고 또 학생 아이들을 오전 8시 떠오르는 태양이니 뭐니 하며 잔뜩 축혀 올리고 부추기고 하셨다. 이러한 수법으로 의문하시고 능깔치신 이 옛날 말들이 나옵니다. 북쪽에서 주로 쓰는 말 같은데요. 뭉뚱그려 가지고 뭐 이런 태양께서는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태양께서는 수억 명의 눈먼 추정자들을 식은 죽 먹기로 일떠 세웠다. 공무원 근로자는 조반파, 대학생과 중고교생은 홍위병, 그리고 코 흘리게 소학생들은 홍소병이라고 해서 암행어사의 마패와 거의 동등한 권력의 상징물인 붉은 완장 하나씩을 두르게 한 뒤 아무 사람이나 붙들어다 두들겨 패며 신문할 수 있는 권한과 아무 집에나 뛰어들어가 수색하고 압수할 수 있는 권한과 비무산 계급적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도서 따위를 몰수 또는 불살라버릴 권한을 부여하고 또 기차, 기선 따위의 교통수단을 무임승차, 승선할 권한까지 부여해 놓았으니 이놈의 나라가 어찌 펄펄 끓어넘는 국가마로 변해버리지를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만은 마패로 삼았다. 홍위병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홍위병은 크게 봉황파라고 하는 것과 조반파, 여기에서 나오는 조반파라고 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여러 가지 파들이 있습니다만은 봉황파는 보수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위병 중에서도 보수적인 파라고 할 수가 있고 주로 고위직들의 자녀들, 고위직 집안의 자녀들이 거기에 많이 조직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고요. 조반파는 보수파인 봉황파와 반대로 혁명파로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노동자 또는 농민이라고 하는 좀 낮은 급수의 낮은 계급의 집안 자녀들이 많이 속해 있었던 그런 조직인데요. 우리 지금 군인들 머리 기른다 병사들도 뭐 선과 관련된 거 이제 허물어뜨리고 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대 조직의 민주노총이 결성될 수 없기 때문에 인권센터라고 하는 그 게 있거든요. 걔가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활동한다, 설치된다. 그래서 군대 조직을 와해시키고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둘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군인들은 뭐 중고등학생, 초등학생하고 똑같습니다. 예, 실은 우리 청년들은 굉장한 그 상무 정신을 갖고 있기도 해요. 좋은 자원입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또 인간이다 보니까 편한 것을 추구하기도 하죠. 야, 6.25 훈련 3박 4일짜리 1박 2일로 줄여라고 했을 때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 여름에 훈련 줄여. 시원한 음료수 배급하고 낮잠 시간 지금보다 2시간 더 늘려. 다 좋아하죠. 훈련 없어. 야, 저녁 빨리 시켜줄게.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양면의 특성 중에서 나태해질 수 있는 거기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민주노총 행사를 군대 조직 내에 하고 있는 게 그 군인권센터라고 하는 겁니다. 예. 머리를 왜 길러야 되죠, 군인들이? 거기에 머리 기르려고 합니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 해야 될 시기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참 꼰대 같은 이야기 제가 합니다만, 군인은 군인이 해야 될 시기가 있고,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 체육 선수는 또 그 시기를 보내야 될 일이 있고,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허물어뜨려 버리는 거죠. 야, 누가 괴롭히더니 자, 투서해. 머리 길러도 좋다. 너 그 머리 짧으면 얼마나 바보 같냐. 휴가 나가가지고 너 그 모자 쓰고 다니니까 창피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청년들의 대한민국의 기질에 대해서 굉장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늘 믿고 있습니다만은 연평도 포격 세대라고 제가 이름 제 나름대로 붙이는데요.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지금 30초 중반 이렇게 이루고 있고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또 군인들 출신들이 또
그 군대를 다녀갔던 청년들이 20대 후반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 층들, 그 소중한 층들이거든요. 그 층들이 그 연평도 포격을 참 비극이었습니다마는 축복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기도 했죠. 예. 예방 주사를 맞힌 겁니다. 예. 국민들에게, 또 그때 당시에 청년들에게. 그래서 그때 당시 청년들을 보면요, 상무 정신이 사뭇 달라요. 간접적인 또는 직접적인 소규모 전투를 경험을 했다 보니까 좀 다릅니다. 그 세대는 다른데, 여기에도 보면은 붉은 완장을 차고 사회 곳곳을 쑥대밭을 만들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남의 집에 가서 도마까지도 막 훔쳐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군인권센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평화라고 하는 이름, 정의라고 하는 이름, 민주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사회 곳곳을 무너뜨리면서 자기들이 털도 안 뽑고 대한민국 과실을 따 처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구석에 다 들어갔어.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일관성도 없는. 예. 그래서 이들은 이미 그 용어에 대해서 우상화하는데 지금 성공했다. 대한민국 자유보수 우익 진영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패배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된다. 지금 사람들 많이 깨어났습니다. 실은 지금 많이 깨어났어요. 제가 아까 비극이었지만 축복이었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민들이 더 정신 차린다면. 그래서 여기서 반문재인, 얼마 전에는 반보수였잖아요. 이렇게 확 뒤집어져서 무서운 민도, 좀 저질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렇지만 여기서 반문재인에서 끝이 날 게 아니라 이 소중한 기운을, 에너지를 가지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자유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글쎄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들이 그걸 국민들을 향도하고 학습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요원하다고 보는데, 지금 유튜브에서도 저는 펜앤마이크를 그래도 늦게 마치더라도 밤에라도 좀 찾아보고 제목을 보고 공부가 되겠다고 하는 걸 그래도 찾아보고 합니다. 그게 원래는 2012년 전이었죠. 정규재 주필이 팟캐스트를, 그때는 불모지였거든요,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살이 붙고 각성을 시켜가면서 지금까지 왔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펜앤마이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경주에 알리려고 현수막을 쫙 끌었던 적도 있었는데, 결국 국민들이 계몽하고 학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치꾼들도 겁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나라 무너진다고 막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막 속속 등장했던 우파 진영의 유튜버 채널들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 주말에 시간 내가지고 쭉 한번 봤거든요. 이제 어떤 제목들이 붙는지. 맨날 첫날 무슨 뒤집어졌다, 충격, 끝장났다, 하나도 충격 없고 하나도 끝장난 거 없고 하나도 난리 난 거 없는데 맨날 난리 났다, 맨날 난리 났다. 그렇게 가지고 말이죠, 나이 좀 든 보수 진영이 나라 걱정 정말 하는 그런 애국심 있는 순박한 사람들 말이죠, 질질 끌고 다니고 정처 없이 구천을 맴돌도록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참 책임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몇 년 전만 해도 홍준표 하다가 이제 윤석열 쪽에 붙어있는 그건 또 뭔지 참 희한한 유튜버들도 있더라. 저는 그런 좀 감지를 좀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런 분처럼 아예 순수하게 계속 한 노선으로 가기나 하든가.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예. 공산주의자들이 뭐냐라고 딱 물어본다면 거짓말쟁이들. 보수를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부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비겁쟁이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장에도 20대가 있고 가끔 20대들하고 대화할 일도 있고 이렇게 해보면 또 올라오는 10대 후반 아이들도 그렇고요. 아주 소중한
자양분들입니다. 자산들입니다. 이 층들은요, 애초에 뭐 나눠갖고 뭐 타먹고 그래가지고 조금 타먹고 방에 처박혀 있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예. 지 혼자 후쿠오카 여행 갔다 오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그렇게 하는 그야말로 이 신라인들 같은 그런 호방하고 무서움 없이 바다로 진격해서 여행 다니고 이런 층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청년한테 뭐 준다, 뭐 준다. 우리 경주도 이재명 같은 그런 도시예요. 아주 망쳐놓고 있거든요. 나라가 가만히 놔놓으면 얼마든지 기상을 펼칠 젊은이들을 나라가 나서서 망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서서 망쳐놓고 있다고 말하니까 그 아까 군인권센터라고 하는 그런 애들, 인간들 적을 이롭게 하고 있는 거죠. 군 조직을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럼 그 군인권센터 그 인간은 정체가 뭐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굳이 나옵니다. 국가 반역 행위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거 뭡니까 그거? 간첩도 아니고. 예, 최후의 분대장 이 책은 중고로 돌아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때 당시 이런 분들은 정말 글쎄요, 애정이 가죠. 이 시대가 만들어낸 한계, 어쩔 수 없는 삶을 살다 가신 분들인데 그래도 순수, 순결, 순박한 분들이에요. 참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책은. 그래서 그때 우리 이 땅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고민을 했었구나. 나름 뜨겁게 살았구나. 이런 면모도 엿보이고 그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